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왕사남 얘기뿐이죠. 저도 봤는데요. 도대체 왜 다들 이 영화에 미쳐있는 걸까요? 단순히 슬퍼서?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가 분석한 비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사남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심리학자가 분석해주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피디님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오늘 이걸 통해서 한번 또 보는 느낌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죠. 네. 소장님, 왜 유독 왕가 사는 남자, 즉 왕사남이 영화에 오열할까요?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죠. 약자가 불쌍해서 울었다. 이건 틀렸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에 치여 죽어가는 나를 보고 울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호 본능이 아니라 투사라는 의미?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런 투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약자에게서 감정이입하는 건 사실은 도덕심이 아닙니다. 내 안의 결핍을 주인공에게 이렇게 투사해서 비난해서 대리 만족하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영화 보고 울지 않습니다. 영화 밖의 내 삶을 바꾸는 경로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보다가 나도 모르게 오열했어요 라는 것의 실체는 뭘까요? 사실 죄송한데 저는 울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계속 훌쩍거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보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제일 끝이었거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오열하고 나면 좀 개운할까요? 이거는 치유가 아니라 감정 배설이라는 카타르시스입니다. 핵심은 좀 억눌린 감정의 어떤 배출구라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억울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꾹 참았던 어떤 당신의 마음들, 영화 속 인물이 대신 울어주니까 거기서 감정 샤워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시체를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우는 모습 되게 찡했습니다. 울고 나면 이렇게 개운한 이유가 감정의 카타르시스나 정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영화관 어둠 속에서 정의로운 척 울고 나면 내 업보가 이렇게 쑥 씻겨 나가는 착각이 들기도 하죠. 그 착각이 달콤해서 이 영화에 중독되는 게 아닐까요? 어떤 감정 정화, 이걸 감정을 배설하는 요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왕 이야기인데 왜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자기 동일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이 영화의 핵심은 왕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정의를 선택하는 이야기인 거죠. 심리학에선 이걸 자기 동일시라고 합니다.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저 상황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스크린 속에서 주인공에게 나를 투영하는 이 순간, 이건 남의 나라 왕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정의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거죠. 한편으론 이 영화가 사극이 아니라 현대극처럼 느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계급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억울해도 입 닫아야 하는 당신의 어떤 비겁함,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의 처절함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영화는 묻고 있는 겁니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저는 기억나거든요. 한 명에게 가서 단종이 왕을 능멸하느냐, 그 얘기를 탁 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력, 무력함. 그거 여기 딱 대비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영화의 슬픔을 넘어선 분노까지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이제 도덕적 분노가 생존 본능으로 좀 넘어가는 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 요거의 핵심은 불공정함에 대한 뇌 자체에서 거부 반응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우리의 뇌는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불공정한 것을 보면 물리적인 어떤 통증이 가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관객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서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사실 정의로워서는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생존 공포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입니다. 내 안전이 위협받을 것 같을 때 비로소 정의를 찾죠. 그 분노를 에너지가 아닌 눈물로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결국 왕사남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결정적인 한방,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재밌다일까요? 여운이 길다라는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는 당신이 가장 깊은 곳의 어떤 감정의 어떤 것들,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불공정에 대한 분노, 정의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 슬픔을 통해서 감정을 처리하는 경험, 즉 약자를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갈망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다가 아니라 마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심장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저도 영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스텝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끝까지 저도 보고 나왔거든요. 이게 여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PD님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던 왕사남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 속 인물 이야기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걸 통해서 관객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영화에 몰입을 했는지, 어떻게 공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곧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가는 순간까지 여운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단종이 이게 물보라를 탁 앉아서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좋은지, 시체 치우는 그 냉혹함이 기억에 남았는지, 마음이 이게 참 상반되는 거죠. 이 순수는 사실 환상이고 냉혹함은 현실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영화 속 주인공 뒤에 숨어서 눈물만 흘리고 계실 겁니까? 영화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당신은 어떤 정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오늘 내가 당장 바꿔야 할 비겁함 하나씩 적어주세요. 그게 이 영화를 본 진짜 가치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법 이전에 내 마음을 잘 먼저 돌보는 여정,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진짜 인생 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